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했습니다. 2023년 7월 10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이제 주간 첫 거래일 월요일.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되거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양시장 모두 특히나 이제 코스닥이 좀 조정이 좀 세게 나왔던 것 같고, 일부 종목들이 강세여서 지수가 덜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한 4, 5%씩 빠진 종목이 대다수였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2차전지 장비주들이 오늘 유일하게 굉장히 강한 어떤 10% 내외의 강세를 띄었고,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것들 많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굉장히 차별화가 양극화 심한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참 어려운 흐름입니다. 전체 지수는 좀 조정 과정을 계속 겪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리스크라기보다 이제 차익 실현 성격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국면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사실 시장이 이렇게 빠졌다가 점진적인 이제 올라오는 국면에서 1차적으로 이제 조정이 좀 깊게 나오는 국면이 보통 나오더라고요. 예, 그동안의 사이클에서, 시장의 사이클에서. 그래서 이런 국면인가 하는 거를 인식은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좋아지는 국면에서 다시 또 엎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되니 또 불안한 마음이 또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리스크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이죠. 리스크는 우리가 불확실성, 뭔가 좀 보이지 않는 잠재된 어떤 공포를 지니고 있는 재료가 있다든지 악재가 잠재되어 있다든지 이런 건데, 다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고, 최근에 이제 국제금리 올라간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보여지고요. 어쨌든 전체 시장이 이제 전환되어 가는, 또 경제 이제 사이클도, 한국 경제 사이클도 이제 돌아서는 그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두려워할 거라 계제에 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지수 마감부터 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가 0.24% 빠졌습니다. 2520포인트. 양시장부터 거래대금이 9.5조로 똑같네요. 적진 않았던 것 같고요. 코스닥이 0.8% 빠졌으니까 좀 빠졌죠.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코스닥은 한 200 종목 정도 하락 종목 수가 많았고요. 그래도 상승 종목 수 상당히 많았고, 이게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 크게 안 좋았고 무난했고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전체적인 지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조정이 좀 강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기관은 팔았네요.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1,500억, 기관이 1,900억,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900억대, 기관이 1,400억대. 최근에 1, 2천억 정도씩을 지속적으로 팔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선물 쪽은 오늘 6,500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선물이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오늘은 다행히 순매수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고객 예수금 50조 정도, 신용유자 잔고가 19조 4천억. 해외 시장은 오늘 큰 변동은 없었어요. 니케이 증시도 0.6% 정도 조정받았고, 홍콩은 0.7% 상승, 대만은 그냥 보합 정도, 상해 증시도 그냥 보합 정도. 사실 코스피 증시도 보합이에요. 사실 크게 빠지거나 오르거나 한 건 없고요. 오늘 삼성전자도 0.5% 정도 조정받았고, 조정받을 수 있는 위치였던 것 같고요. 60일 내지는 장기평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조정받을 수 있는 룸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시장이 좀 덜컹거리는 그런 지점대, 그런 어떤 시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조정 같은데, 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온 국면에서 더 기대를 높이고 있던 과정에서 내리치니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조정의 어떤 패턴, 행태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 증시는 보합 정도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총 상위주들은 LG 엔솔이 2% 정도 약세였고, 삼성 SDI도 이거 장대 한번 세운 거를 다시 또 되돌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예를 들면 삼성 SDI만 두고 보면 이거 몇 년인가요 지금? 1년, 2년, 거진 3년간을 박스권 행보예요. 이거 진짜
웬만한 사람이 이거 견디기 쉽진 않네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는 다시 꺼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돌파하기 전에 지금 보시면 야, 이 몇 번을 지금 돌파 트라이 하다가 떨구고 근데 이게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흐름만 전개되면요, 그게 확인만 되면요, 이 파동 진폭은 짧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신고가에 다가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의 문제다, 돌파 문제는. 우리가 야, 올해 막 초부터 삼성 SI 여기서 돌파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돌파하는 거 아니냐, 여기서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졌잖아요. 저도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진짜 진을 빼게 만들고 어느샌가 확 날려버리는 그런 국면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기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주식 투자는 사실 우리가 기술과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식 많다고 돈 버는 거 아니고 그 종목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심리잖아요. 이게 심리. 이 심리가 내 심리입니다. 나의 심리. 나의 심리가 굳건하고 단단하고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확신과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그거를 투자해서 이제 녹여낼 때, 그때 이제 수익을 이제 극대화한다든지 수익을 누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이 종목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실상 여러 가지 어떤 난관들이 이제 계속 있는데, 지금도 난관이라면 난관일 수 있잖아요. 야, 이거 돌파할 것 같았는데 못 돌파하고, 이런 국면에서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이제 뭐 버티는 거고, 아니면 이제 이런 장기평까지 내려오는 국면에서 이 저점을 돌리는 이런 흐름이 전개될 때 조금 더 사고, 저점을 돌릴 때 조금 더 사고, 여기 돌릴 때 조금 더 사고, 여기서 좀 돌리려는 모습이 나올 때 좀 더 사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물량이 와, 이거 한 1000주 모았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진짜 돌파할 때는 막 한 50%씩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균 단가를 보니까 한 70만 원이야. 70만 원에 이제 평균 단가인데 50% 수익 나면 얼마입니까? 3.5억을 이제 버는 거잖아요. 단기적인 슈팅이 나왔을 때. 그래서 결국 이제 2년 동안 박스권에서 계좌 변동이 없다가 단 한 달, 두 달 만에 30에서 50% 수익이 나는 게 주식이라는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기간 동안 견딜 수 있느냐, 이것도 주식의 성공의 관건의 하나지. 결국은 지식 많다고, 지식도 많고 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행력도 있고 또 이제 배포도 있고, 뭐 확실하게 확신을 가졌는데 뭐 한 1000만 원만 투자하고 뭐 이러면 이제 그 배포가 없는 거잖아요. 야, 이런 종목은 뭐 내가 계좌 비중에서도 한 30%는 가져가야지 하면서 배팅을 세게 이제 하는 그런 배포,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결합이 돼야 이제 큰 거부가 될 수 있는 자질들을 가진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종합적인 능력들이 좀 필요한 게 주식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 SI 같은 경우 저점 계속 높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돌파는 뭐 시간의 문제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패턴이고요. 뭐 LG에너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뭐 지겹잖아요, 사실. 여기서 돌파할 줄 알았는데 꺾였고, 또 뭐 여기 또 보면 이제 뭐 그 오뱅 이슈 가지고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뉴스 나왔잖아요. 막 큰일 날 것처럼. 그 뒤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고, 돌파할 것 같았는데 또 뚫리고,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저점만 깨지 않으면 돼요. 여기서도 저점만 안 깨면 돼요. 돌려 세우면 돼요. 계속 모아나가는 거죠. 모아나가다. 이것도 어찌됐든 우상향 기조, 정배열 구조는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의 문제로, 돌파의 시간의 문제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는 이제 그 구간으로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이제 쇼커버 흐름들이 좀 전개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넘어왔고, 에코프로 BM도 여기서 이제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좀 올려 세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 나온 거에 비해서는 괜찮았어요. 오늘 외국인이 1700억을 순매도했거든요.
1.5% 약세로 방어했어요. 야, 근데 이거를 개인이 다 샀네요. 보니까 이거 보면 네, 하여튼 뭐 2차전지 이제 주요 종목들은 오늘 이제 몇 종목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주들이죠. 제가 장비주 오늘 PNT를 꾸준하게 이제 커버 드렸는데요. 어쨌든 뭐 이런 종목이 오랜 박스권을 탈피하는 그런 시세 분출 형태가 나온다는 거는 2차전지 업종이 역시나 이제 뭐 추세 상승의 어떤 국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근거죠. 예. 뭐 코인테크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강조드렸는데 신고가 위치로 올려놓는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기술은 대장주죠. 장비주 대장주. 그래서 지난 그 금요일 이제 영상도 그렇고 또 일요일날 올려드렸던 또 실시간 소통 영상 1시간 40분짜리도 그렇고 2차전지 장비주의 사이클을 좀 준비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뭐 제가 뭐 예언 것처럼 마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결국 이제 수급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데요. 2차전지 업종에서의 수급이 장비 섹터로 이제 이동하는 것들이 이런 종목을 통해서 이제 포착이 되는 거죠. TSA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 가장 이제 업종 내에서도 이 신고가 부근으로 이제 올려놓은 종목들이죠. 대표적으로 A-프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결국 이제 자금이 이쪽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뭐 아바코 같은 종목도 3%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부품단으로도 뭐 HYT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움직임을 좀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의 흐름은 결국 이제 섹터별 이제 돌려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고요. IRA 법안이라는 거는 이제 수직 계열화, 이제 광물, 이제 소재단으로 이제 보다 더 중요도를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이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 장비 섹터가 보다 더 이제 발주 모멘텀들을 하반기부터 가질 걸로 보여지는 국면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상대적인 강세를 띠는 섹터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스터디를 해보시면 보다 더 지금 시점에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뭐 ISC 이런 것들은 사실 꾸준히 커버되었던 종목인데 SKC 인수된다는 소식이 이제 공식 발표되면서 사실상 이제 호재성 재료가 이제 노출됐다는 측면이 이 차익 실현 물량의 대거 출회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여기서 계속 빠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냥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아무리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종목이라도 이런 어떤 대형 호재가 노출이 됐을 때는 거기에 기반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집니다. 왜냐면 그 재료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이미 노출이 됐을 거고, 소수자에게는 그런 어떤 물량들이 이미 이제 이런 구간에서 들어왔을 거고, 그런 구간에 들어왔던 이제 그 물량들이 차익 실현되는 어떤 과정에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패턴이 ISC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지나가는 이슈 정도로 될 거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꽤나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제우스도 5%, 또 이제 동진 세미캠이 7%, 꽤나 이제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이 뭐 SNS 등 이런 것도 이제 3%, 최근에 이제 여기 차익 실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TF 이런 것도 17%.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이 가온칩스 10%, 이수페타시스가 이게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도 뭐 영향없어요. 그래서 2차전지 업종은 우리가 이제 다 알듯이 에코프로 계열하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들 대장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확연히 꺾이면 다른 종목들도 좀 조정을 받을 공산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재빠르게 이제 주요 어떤 수급 주체들이
그 종목도 주인이 있죠, 다. 빨리 올리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기술 같은 게 대표적이죠. 슈팅을 날려버리죠, 그냥. PNT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세를 그냥 분출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계열이 이제 꺾이면 일단은 조정기 돌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급해졌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비두들 신고가 돌파시키면서 10% 20% 급등하는 패턴이 전개되는데요. 이제 단타 성향을 지니신 분들은 사실 5에서 한 7% 정도는 무난하게 또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그 성향에 맞는 분들은 한번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시장에서는 이전지 장비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었고, 반도체 또 바이오 쪽도 오늘 뭐 조정세가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큐리언트가 오늘 9%, 바이오 종목들이 좀 오르는 듯 하다가 이제 푹 꺼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전개되는 패턴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바텍 같은 거, 실적 의료기기, 뭐 덴탈 이런 기업들 제외하고는 쉽지 않은 패턴인 것 같고, 리메드가 오늘 특이하게 20% 장중에 급등하고 한 4.9% 상승으로 종가 마감한 그런 패턴이 좀 특이했던 오랜만의 패턴이었던 것 같고, 오늘 지아이노베이션이 2.7% 빠졌네요. 와, 에이프릴 바이오도 6% 빠지고, 바이오 종목들이 이게 쉽진 않아 보이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지, 중기적으로는 지금 구간이 크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보여져요. 파미셀이 1% 상승했지만 전저점을 계속 깨고 있는, 이런 패턴은 일단은 바이오가 이거 좀 쉽지가 않네요. 단기적으로 좀 쉽진 않는 그런 패턴으로 좀 보여집니다. 반도체 바이오 오늘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고, 참 오늘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 하여튼 뭐 오늘 시장이 조금 뭐 설명하기 좀 애매한 그런 흐름들인 것 같고, 시총 상위주, 코스피 쪽 시총 상위주는 일단 좀 조정 오늘 겪었고요. 오늘은 뭐 해석하기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 나가고 싶은 수급들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요건 이제 나가고 싶은 수급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세 흐름이 좀 전개됐던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뭐 거의 뭐 전멸입니다. 뭐 PNT, 에코프로 BM 정도, 지수가 0.8%가 안 빠진 게 특이할 정도로 오늘 종목별 흐름은 엄청나게 많이 빠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체감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뭐 중기 추세가 이제 꺾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거는 굉장히 좀 지수를 볼게요. 코스피 지수 이 120에선 트레일 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러려는 어떤 형태 모습인 것 같고, 코스닥 지수 여기 장기평까지 밑으로 지지력 테스트를 좀 하려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 한 모습을 좀 띄고 있는데, 뭐 면밀히 이제 분석해서 계속 커버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최근에 2차전지 장비주 쪽의 수급이 지금 쏠리잖아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상간에 갑자기 바뀌진 않을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해석하는 거고, 지금 뭐 들어가셔라 이런 얘기 드리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을 분석 해석해 드리는 어떤 차원이고, 어쨌든 2차전지 장비주들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코스피 쪽에 이제 동시 수급은요, 외국인기관 동시에 산 거, 이건 좀 별로 안 돼요. 오늘 수급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에 그나마 이제 코스닥 쪽에 PNT, 에코프로 BM이 400억대, 200억대 동시 수급으로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고, 코인테크도 이제 2차전지 장비 쪽이고, 윤성 FNC라든지 이런 쪽의 기업이
그나마 이전 이제 주요 기업들이 수급과 함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 흐름 조금 해석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장세였던 것 같은데요. 뭐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밑에서부터 바닥권에서 이제 쫙 이제 올라왔던 지수 자체가 조금은 이제 한번 덜컹거리는 지점, 또 이제 실적이 대체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이제 종목들이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기대를 했던 것들이 조금 표면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이 정도에서 나가겠다는 사람들도 발생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구간을 너무 확대해서 가기보다는 뭐 이럴 수 있는 구간이구나 해서 종목적으로 그냥 우리는 열심히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한 어떤 시점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뭐 날씨는 화창하고 좋네요. 시장은 조금 이제 약간 좀 조정을 받았지만 또 이제 이렇게 밝은 썸네일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박사입니다. 이번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해외 선물 수수료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의 방식에서 해외 선물 투자도 하나의 무기입니다. 무리한 레버리지의 방향만 지향한다면 환율, 상품 등에 대해서 큰 변동성 장에서는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수수료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